구독자 나으리들이 만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새끈빠끈 라끈한 역해, 영화를 보는 듯 짜임새 있는 연출, 보기 편한 컷 분배, 매력적인 라이벌 구도, 떡밥 회수율 100%의 개연성 완벽한 스토리 구성, 모두 충분히 만화를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되겠지만, 그래도 독자들을 사로잡는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작화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고요? 에휴, 아시면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단 한 컷만으로도 독자의 마음을 훔치는 작화의 신들에 대해 풍원 한번 읊어봤나이다. 만화 애니 명문사 서당캐페 이야기꾼 한량총수입니다. 그럼 작화의 신 파리 먼저 바로 만나보시죠.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고 얼굴 끌었다. 베가본드랑 베르세르크 작가 수준 리얼이야 실화냐.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그 찐따 같은 타케조가 맞나? 진짜 베가본드는 전설이다. 진짜 옛날에 맨날 베가본드 봤는데 천하무적 같은 존재의 무사시가 돼서 세계 최강 전설적인 천하무적이 된 베가본드 보면 진짜 내가 다 감격스럽고, 스즈미야 하루이 노래부터 명장면까지 가슴 울릴 장면들이 뇌리에 스치면서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리고 극장판에 순위라고 어그로 끌어서 죄송합니다. 순서는 작품 순위가 절대 아니며 수준이나 작가 역량의 우열과도 무관합니다. 고로 오직 재미 위주의 묵은본 연출 순서이오니 가벼운 마음으로 감상해주신다면 감사하겠나이다. 의상 디테일에 미친 작가가 만화를 그리며 모리 카오루, 작화의 신 그 첫 번째 후보는 바로 모리 카오루입니다. 국내 팬들에게는 엠마와 신부 이야기로 잘 알려진 카오루, 여성 작가로 추정되는 카오루 센세는 미술계와 공업계의 학과로 운영되는 도쿄도리 공예고등학교 출신이며 따로 대학에는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데뷔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카오루 센세는 고교생 시절부터 만화를 그렸던 터라 평소처럼 작품을 제출한 동인지 이벤트에서 우연히 관계자에게 캐스팅되었고, 그 인연을 시작으로 2002년 코믹 빔이라는 월간 만화 잡지에 엠마 1화를 게재하면서 데뷔하게 됩니다. 사실 카오루 센세는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의 신들 중 어쩌면 인지도가 가장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작업물은 그야말로 이게 만화인지 전문 일러스트레이터의 화집을 샀는지 모를 정도로 아름다운 의상과 극한의 디테일함을 자랑하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능 있는 천재 만화가가 메이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아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탄생하는지, 작가 스스로가 자신의 작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 컷마다 느낄 수 있는 사랑스러운 그림들이기에 작가의 신으로 선정했나이다. 흑백의 만시는 스토리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약해 보이니까. 쿠보 타이토. 오이오이, 너무 강한 말을 쓰지 말라고. 약해 보인다고. 와타시가 하늘에 서겠다. 느리구나. 쓰러지는 것조차. 도대체 언제부터 격화수어를 쓰지 않았다고 착각했지? 차드가 진다는 건 나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진짜 미친놈이죠. 블리치가 원나블이라 불리며 소년 만화 3대장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주옥같은 중2병 대사들로 수놓은 명대사들의 향연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단점이라고 지적받고 조롱받고 멸시받아왔던 모든 부분을 상회할 만한 장점이 새끈빠끈한 역계 디자인도 맞지만, 소년들의 가슴에 불지르는 미친 캐릭터 설정과 작화가 가장 큰 매력이죠. 블리치의 전성기로 평가받는 하늘 위에 서게 된 아이젠 소스케 시점을 기준으로 신이 쿠보의 재능을 시기에 그에게 스토리 재능만을 훔쳐갔다라는 말이 싸돌아다녔을 정도로 블리치의 매력은 특별합니다. 각자의 개성과 설정을 극대화한 매력 넘치는 캐릭터들의 향연, 저마다의 서사와 어울리는 세부적인 묘사와 각성시 진화되는 세밀한 연출, 그 중에서도 가장 고평가받는 부분은 만화라는 장르 본연의 가치인 멋에 충실한 흑백 작가입니다. 그리하여 얻게 된 별명이 바로 흑백의 만신이기도 하죠. 이 새끼 그냥 다른 만화가들처럼 배경 그리기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제가 또 만화목 구독자님들을 위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배경은 생략하고 먹칠과 팬서너만 묘사한 컷은 오직 캐릭터의 서사에만 시선을 집중시켜 만화의 몰입감을 극대화시킵니다. 더하여 입체감을 더한 연출을 통해 어떻게 하면 작중인물이 가장 멋있게 그려지는지 단 한 장의 컷으로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쿠보를 작가의 신 중 하나로 선택했나이다. 참고로 쿠보 센세 역시 대학 따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해 보이니까요. 내가 생각한 만화의 이상 사무라 히로아키. 초등학생 때부터 오직 꿈은 만화가 단 하나. 고교 때부터 미술 학원을 다닌 것도, 냄새 때문에 유화를 싫어하지만 미대에서 유화과를 전공한 것도 전부 만화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였죠. 이처럼 태생이 만화를 그리기 위해 태어난 근본 있는 남자답게 사무라는 정식 데뷔 과정 역시 실로 심플합니다. 대학 축제를 맞이해 타니자키 주니치로의 단편소설 문신을 만화화해서 동인지에 실은 사무라. 어느 날 그 작품을 본 만화 연구회 선배 야마다 레이지가 만화 잡지에 함 두고 해보실?
신라 권유했고 사무라 역시 가벼운 마음으로 코단샤의 월간지 애프터 눈에 문신을 두고 합니다. 그렇게 사무라의 작품을 접하게 된 애프터 눈의 편집자는 그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혹시 시대극 만화 가능? 이라 물었고 사무라 역시 대수롭지 않게 가능! 10 가능! 이라 말하면서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일본식 하드코어 시대글의 정점 무한의 주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데뷔작을 대표작으로 만들어낸 연출력, 천재성이 묻어나는 거칠지만 생동감 넘치는 연필화로 그려낸 정신적, 육체적 한계에 부딪힌 캐릭터들의 적나라한 인체묘사 등 그의 작화를 보고 있노라면 왜 시대극을 논할 때 항상 무한의 주인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지 평단의 극찬을 독식하는지 단 한 장의 것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가 본인은 사극에 관심이 없어서 복장, 배경, 시대 상황 등은 대충 상상 후 그려냈다는 후일담까지 전해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투박한 천재 그 자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바가 없네요. 이단적인 감성 아라키 히로이코 북두의건 그림체 따라하는 삼류 만화가에서 인류 파문전사 아니 독보적인 만화가로 거듭난 아라키 히로이코 지금은 잘생기고 늙지 않는 돈 많은 인류 작가가 되었지만 그의 데뷔 과정은 다른 작가들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고교 3학년 때부터 수십 번의 투고 끝에 겨우 당선된 일화라든가 니 건 읽고 싶지가 않다 주인공이 외국인인 게 말이 됨? 등등 편집자들의 꽉 찬 돌직구 혹평이 신인 히로이코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만의 이국적인 독특한 화풍을 고집한 끝에 모든 배틀 만화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히로이코 수컷 냄새나는 투박한 근육질 마초들의 향연 기존 일본 만화에서 볼 수 없던 유니크한 명암진한 서구형 캐릭터 디자인 상황을 가리지 않고 튀어나오는 병신과 만신을 오가는 기묘한 포징 패션과 음악을 사랑하는 자신의 취향을 캐릭터 컨셉에 녹아내려 예술화시키는 근성 등 과거의 예술을 인용하여 현대 조조라한 작품에 유려하게 승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히로이코는 대표적인 마니얼리즘 작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천재 무라타 유스케 오늘 작가의 신 후보 중 누구나 납득할 만한 대표적인 인물 무라타 유스케 고작 16세의 나이에 단편선 파트너로 소년점프 입선 2002년도 첫 장편 데뷔작 아이실드 21 연재 시 단 한 번의 휴재조차 하지 않으며 기존 재능 있던 작가들의 꾸준한 단점으로 지적받았던 체력과 근성까지 갖춘 흠잡을 데 없는 그야말로 노력하는 천재입니다. 무라타 유스케 작가의 특징은 잘 그린다는 것입니다. 구독 버튼 2번 눌러드릴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네요. 정확하게는 정말 뭐든지 잘 그립니다. 보통 만화가들은 자신이 연재하는 장르 혹은 뚜렷한 자신만의 화풍만을 고집합니다. 그렇지만 무라갓에게는 그런 것 따위 없습니다. 흑백, 컬러 전부 구분 없이 날카로운 선으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작화력에는 그야말로 오줌 지리기 십상이고 또한 그림 한 컷 한 컷 이어붙여도 그대로 애니화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연출력 또한 타의 주종을 불허합니다. 이 중에서도 무라타 센세가 우와 센세 나를 가져요 이라며 팬들에게 극찬받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격이 다른 디테일 사소한 부분 하나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림을 자세히 보다 보면 액세서리, 의상, 명암까지 그야말로 작가의 세세한 손짓 하나 안 닿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 높은 그림도 지저분하다는 느낌 없이 장안한 세계관이나 캐릭터들의 복잡한 심리묘사 역시 완벽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짧게 얘기드렸던 미친 체력 어차피 죽을 거 좋아하니 마음껏 하고 싶어요 라는 무라타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 무라타는 진정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즐깁니다. 그야말로 정말 그림을 그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죠. 더군다나 자신의 화풍 하나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기성 만화가들의 기법을 가감히 사용하며 흥미로운 연출이나 연습하는 화풍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트위터에 업로드하기도 하고 빌 받으면 하루에 20시간 그림 그리는 것에만 시간을 쏟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태어난 노력하는 천재 그게 바로 무라타 유스케죠. 분명 작가의 신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만화패 누구에게 물어도 언제든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구석에 가둬놓고 평생 그림만 그리게 하고 싶은 만화가를 뽑는다면 당연 이래라 토가시가 아니라 단연 무라타 유스케를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라카세 작화에는 소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열정이 느껴지니까요. 돈이 필요했던 천재 성인 만화가 오그레이토 작가의 신 후보 중 이렇게 이질적인 작가는 없었습니다. 만화 작화의 영역은 그야말로 재능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음지 출신 만화가 오그레이토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대학 따위 진학하지 않았으며 그림을 배운 건 고교 시절에 미술부에서 짧게 배웠던 게 전부입니다. 이런 오그레이토의 데뷔 과정은 코미디 만화가 따로 없는데요. 23살까지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빠찡코에서 큰 빚을 지게 된 탓에 갑작스레 돈이 필요했고 그렇게 이토는 매차쿠차
진짜 성인용 만화를 그려서 투고했고 그대로 그 작품이 있어내면서 그대로 만화가로 데뷔하게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하지만 분명 그림의 재능은 확실히 있었지만 음지 출신 만화가답게 뻔한 스토리와 난잡한 스토리 전개로 데뷔 초에는 그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구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토는 그야말로 그림체 인기빨 하나로 자신의 작품을 꾸준히 연재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 출신답게 보고만 있어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오우야 여체 묘사, 일본향 역사 판타지 연출, 남자들 환장하는 메카 조형물, 전문 일러스트레이터가 컷을 따로 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완성도 높은 구성의 전투신 연출까지 그야말로 모든 단점을 자신의 특장점 하나로 상쇄시키는 오그레이토. 만화가에서 디자이너가 된 인물인 만큼 화려한 그의 작화에 한 번 홀리면 솔직히 부족한 스토리 개연성 따위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죽음도 막지 못한 거장 미우라 켄타로. 베르세르크라는 다크 판타지 하나만을 위해 태어나 거장 미우라 켄타로. 대표적인 베르세르크가 워낙 어둡고 그로테스크한 연출이 주를 이르다 보니 작품에 대한 호불호는 극도로 갈릴지 모르지만 장인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작가의 기감이 된 삶을 살다간 미우라 켄타로. 그는 고교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으며 대학에 가서는 동인지 활동 및 만화가 모리카와 조지, 어시스턴트 1일 체험 등 착실하게 만화 작가로서의 왕도를 밟아나갑니다. 이후 단편 베르세르크 2를 시작으로 졸업 후 정식으로 만화가 활동을 합니다. 그의 작화, 아니 사실 미우라 켄타로는 논하는 것이 신뢰가 될 정도로 작품의 모든 걸 쏟아부은 천생 만화가입니다. 54년 한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 2002년 이후 핸드폰을 가져본 적 없다는 것, 한 달 반 만에 외출, 운동화는 단 2켤레. 만화 이외엔 아무것도 없는 일그러진 인생이지만 돌이킬 수 없으니 고하려고 합니다 등 일생 그가 남긴 자조적인 트윗들과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오로지 만화 얘기뿐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매회 새로운 걸 그리는 건 즐겁다고 했으니 또한 진정한 예술가라고도 할 수 있죠. 가치의 흉터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시간 순서에 따라 회복시키는 디테일, 매일 10시간을 들여서까지 그림의 완성도를 위해 작업하는 집념, 다크 판타지의 정점이라고 평가받는 예술적인 캐릭터 디자인과 세계관 형성, 다양할 수 없는 운명에 저항하는 인간 가치처럼 매번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며 꾸준히 발전해온 미우라 켄타로의 작화. 연재될 때마다 욕을 먹던 토가시와는 달리 연재될 때마다 기다린 만큼의 시간에 대한 보답과 팬들의 걱정을 한몸에 봤던 미우라 켄타로. 자신이 만화를 좋아하는 만큼 정성을 다하고자 했던 거장 미우라 켄타로 같은 예술가는 다시 나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작가의 신 후보로 선정했나이다. 만화를 예술로 승화시킨 무한한 작가 이노우에 다케이코. 입 아프게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예술의 경지에 등극한 작가 이노우에 다케이코입니다. 초중학교 때는 검도를, 고등학교 때는 농구를, 이후 뒤늦게 고3 때 미술학원 강습을 받지만 돈이 든다는 이유로 가까운 국립 쿠마모토 대학에 진학. 이후 21살 때 소년점프에 투고한 작품이 편집자의 눈에 들면서 시티헌터의 작가 호조 츠카사의 문화생으로 10개월 어시스턴트 생활을 하며 만화의 기초를 닦은 것이 학습의 전부인 이노우에. 자신의 경험을 살려 현실보다 더욱 현실적으로 그림에 녹여내리는 능력은 이미 일본 내에서도 감히 견줄 자 없는 어나더 레벨 그 자체입니다. 정점에 도달한 팩과 붓을 활용한 섬세한 묘사, 편집직적인 집착으로 읽어내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들까지. 베가본드 속 무사시의 대사 나는 무한하다처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의 경지에 이르렀어도 이노우에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유려해진 그의 그림체를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작화만으로 만화의 수준을 넘어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건 이노우에가 유일하기에 작가의 신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만신의 정식 후계자 게으른 천재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의 신 그 마지막 후보는 만신의 정식 후계자 토리야마 아키라 센세이입니다. 천재들의 천재 토리야마 아키라. 데뷔 과정부터 그의 양력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좋아해 공업고교의 디자인과에 진학해서 디자이너가 됩니다. 그렇게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살던 아키라는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조금은 불성실한 직장인이었는데요. 그러다 문득 아침에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회사를 때려치고 프리터로 놀고 먹던 중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3살 나이에 처음으로 만화를 그려서 주간 소년점프에 투고했는데 그것이 편집자의 눈에 들어 그대로 데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게으른 천재가 영화처럼, 아니 만화처럼 탄생하죠. 토리야마의 그림은 언뜻 봐서는 굉장히 심플해 보이고 심지어 그리는 게 어려워 보지도 않습니다. 왜? 너무나도 가독성 있게 완벽하고 깔끔하게 그렸기 때문이죠. 만화에 최적화시킨 컷 분배와 연출, 개성 넘치는 캐릭터의 특징을 200% 살린 입체감 넘치는 디자인,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작화와 철제된 채색, 최첨단 메카닉과 투박한 전투씬의 완벽한 조화 등 이 중
토리야마 작가의 가장 큰 장점은 미친 상업성을 가진 매력적인 캐릭터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사이언 디자인 설정 배경에 금발로 초사이언을 설정해서 후에 채색을 하지 않아서 개꿀 빨았다는 일화, 배경 그리기 귀찮아서 만들어진 시간과 정신의 방, 편집부 잔소리에 못 이겨서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프리저전 같은 명작을 냈다는 썰까지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캐릭터들과 설정은 별다를 고뇌 없이 하니까 되던데를 몸소 보여주는 것이 토리야마 아키라이기의 마지막 작가의 신 후보로 선정했나이다. 만화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작화, 대사 없이, 효과음 없이, 내부 스토리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도 없이 정성 들여 그려진 한 컷만 봐도 만화 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가진 작가. 오늘 소개해드린 작가들은 모두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에 작가의 신 후보로서 구독자분들은 과연 어떤 작가가 가장 만화를 잘 그리는지 그 생각을 여쭙고자 풍월 한번 준비해봤나이다. 선생님 어줍잖게 치명적인 저 큐레이터 빙의해서 짓거리시지만 사실은 슬슬 소재 고갈라서 그냥 그림에 업어가려고 밑밥 가시는 거 아닌가요? 네, 다음에는 신 암행어사의 양경일, 용비불패의 문정우 화백, 지금은 고인인 대신 일러스트레이터 김정기 작가님 등 세계를 집어삼킨 한국의 위대한 작가가들에 대한 풍월도 한번 준비해보겠나이다.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페였습니다.